얘는 문자 취급인 거고 얘는 무엇 취급이에요? 얘는 는 왼쪽에 없잖아요. 값인 거죠. 그죠? 변수를 만들어 놓고 값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돼요, 안 돼요? 얘는 되겠지만 이런 변수는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게 줄바꿈 했다는 것까지 아셨어야 돼요. 왜냐면 프린트L에는 한 줄이니까요. 그죠? 근데 둘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얘는 문장 1, 2, 3이고요. 얘는 정수 123이에요. 얘는 문장이고 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가 달라요. 문장끼리 더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옆에 이어 붙인 거죠. 숫자끼리 더했더니 그냥 정수 연산을 해버린 거잖아요. 얘는 계산을 한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붙이면 한 덩어리에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붙이면 그냥 얘네끼리 더하기. 실제로 숫자. 왜냐면 얘네들끼리는 데이터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문장 타입이라서 스트링이라고 하고요. 얘는 정수 타입이라서 int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안녕이라고 나오는데 이유는 뭐예요? 문장이니까. 문장은 더하면 옆에 그냥 이어 붙이는 거였잖아요, 방금. 1, 2, 3, 4, 5, 6 나왔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그냥 문장 더하기 문장이네요. 그냥 이렇게 쭉 이어 붙인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장 더하기 문장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더해볼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문장이랑 숫자랑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자바에서는 해줘요. 이렇게요. 이게 파이썬에서는 막혀있어요. 문장 더하기 숫자는 막혀있는데 문법적으로 자바에서는 이게 허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점은 얘는 출력될 당시에 이 10은 숫자인가 문장인가? 일단은 요 문장 더하기 숫자를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깔끔하게 나온 걸로 봐서 뭐 에러는 딱히 없다는 거고, 어떠한 연산을 한 결과일 텐데 얘는 숫자일까요, 문장일까요? 숫자? 문장? 이렇게 하면요, x는 30, 아니네요.
그러면 얘는 숫자라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거예요? 문장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더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문장화가 되겠네요. 문장 더하기 숫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얘네들이 문장이 됐잖아요 갑자기. 그죠? 이렇게 연산을 하려면은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문장이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얘가 숫자가 되는 게 나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그죠? 10을 문장화 하겠다 되죠. x는을 숫자화 하겠다, 정수화 하겠다. 어떻게 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얘가 문장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즉 연산 과정에 있어서 문장화가 한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x는 30이 아니라 x는 1020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한 줄에 연산자가 총 2개 쓰였어요. 연산자는 이런 거 덧셈, 뺄셈, 뭐 부등호 들어있는 거, 아니면 이퀄 마크 같은 거, 이퀄 마크 하나짜리, 2개짜리 많은 연산자를 보게 될 건데 얘는 말 그대로 더하기예요. 대신에 문장이랑 숫자랑 더할 때, 또 문장이랑 문장이랑 더할 때, 숫자랑 숫자랑 더할 때 역할이 좀 달라요. 이걸 지금 연산을 하겠다는 건데, 그쵸? 연산에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 연산도 그 수학에서랑 비슷하게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으로 갑니다. 곱하기 있으면 곱하기가 먼저인 거고, 괄호 있으면 괄호가 먼저인 거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만 딱 따져봤을 때는 얘는 지금 괄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되는 건데, 자, 얘네끼리 먼저 연산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얘가 문장화가 먼저 되겠네요. 타입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 탄생하겠네요. 그죠? 문장 더하기 문장은 그냥 옆에 써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숫자가 아직 남아있어요. 모양 보니까 어때요? 문장 더하기 숫자네요. 그러면 얘가 문장화가 돼야 된다는 거고, 문장 더하기 문장이니까 옆에 써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x는 30이 나오길 원했다, 얘가 먼저 연산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3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 변수의 개수는 제한이 없어요. 계속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이거랑 얘네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얘가 먼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얘는요? 왜요? 는 왼쪽에 없잖아요. 그죠? 이퀄 마크로 구분하는 거 알려드렸죠.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얘네 둘 다. 그러면 얘는 10으로 보면 되는 거고 얘는 5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값으로 작동할 때는 이 안에 뭐 있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변수, 해당 변수 안에 뭐 있는지. 근데 지금 뭔가 이상해요. 그죠? x는 10인데 x는 15라고 나와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줬잖아요. 얘는 그냥 문장 그대로를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주던가.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내가 써준 그대로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주던가. y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지금. 좀 더 뭘 안 하잖아요. 근데 문법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용을 해줘 보자면 이렇게 자 그럼 x는 10이라고 나오고 또 y는 5라고 나와요. 얘네들은 지금 값 취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변수가 아니죠. 얘네들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퀄 마크 왼쪽에 놔야 되는 거니까. 자 근데 다음 문제를 열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수정 가능 지역, 수정 가능 뭐 시작, 수정 가능 끝. 보통 문제를 열게 되면은 이런 걸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부분은 손대시면 안 되고요. 이 안쪽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이 안쪽이에요.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출력이 x는 5 출력 x5 그리고 y는 10. 지금 그냥 실행하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x는 10, y는 5라고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이렇게 출력이 될까를 고민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출력되는 결과를 바꾸셔야 돼요. 다른 데는 건드리면 안 되고요. 좀 잠깐 다시 보자면 이 문제인데요. 2일차 아래에 있어요. 이 밑으로 내려서 완전 이거 다 전부 다 긁어 와야 돼요. 그죠? 비슷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 요 안쪽에서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주석 처리된 거랑 요 앞에 있는 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 보시고 네. 첫 번째는 얘 때문에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얘 때문에 나온 거죠. 그죠? 요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이제 출력이 이렇게 나올 건데 이런 건 안 돼요. 뭐 여기서 출력을 한 번 더 한다? 여기서 뭐 B를 A로 뭐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건 안 돼요. 그럼 출력이 총 3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안 되고 여기다가 뭐 B, A 이렇게 바꾸셔도 안 돼요. 왜냐면 여긴 손대면 안 되는 구역이니까.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다음 문제까지 연계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첫 번째 거 요거 여기서 문제 가져와서 실행을 해보면 연결이 끊겼네. 프로그램이 있어. 잠시만요.
이게 가끔 REPL 쓰다 보면은 이런 얘네 서버 문제상 뭐 이렇게 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쓰면 돼요. 그냥 이거 링크를 맨 최상단에 올려 드릴게요. 여기 온라인 툴 안에다가 넣어 놓을게요. 네, 새로 고침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그래미즈라고 들어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얘가 지금 작동을 잘 안 하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서 진행할게요. 런 버튼 여기 있고요. 다크보드, 화이트, 이렇게 갑시다. 런 버튼 똑같아요. 콘솔 여기 있고요. 얘도 런 버튼 누르면은 좀 기다리시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제만 가져와서 여기서 실행해 볼게요. 뭐냐 이거? 왜 인코딩 캐릭터 얘네 때문에 되네. 야, 아직도 안 되잖아. 오케이, 여기서 합시다. 보세요. 문제는 다 보셨을 거예요. A랑 B랑 A는 최초에 5 들어있고 B는 최초에 10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A는 10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A는 5라고 나와야 되는 건데 좀 모양이 별론데 이거? 됐네요. 얘네들은 사실 문제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A 안에 들어있는 거 까보는 거예요. 출력해보는 거예요. 이건 지우셨어도 되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줄바꿈을 프린트 ln 아무튼 지금 A는 5, B는 10 나오고 A는 5, B는 10 나오죠? 그죠? 줄바꿈 강제로 해줘야겠다. 부장님, 네. 글씨가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이걸 직접적으로 키울 수가 없네. 데이터베이스고 설정이 아니 왜 이러냐. 아직도 안 되네. 여기서 해버리면 이게 사용하는 툴에 따라서 사용법이 좀 바뀌어요. 얘가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지금 작동이 안 되니까 여기서 대체해서 할게요. 얘네들이 값이 바뀌어야 된대요. 근데 지금은 5, 10, 5, 10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이 중간에 수정 가능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건드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int a는 뭐 10이고 int b는 5다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뭐라 그래요?
already defined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정의됐다. 이미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미 있는 변수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만 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바뀌었잖아요. A는 10, B는 5. 맞죠? 자, 이거 풀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 이만큼. 이 변수 선언한 건가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변수 선언은 한 거예요. 값을 안 넣었을 뿐이에요. 아직 이 6번째 줄 시점에서는 그냥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를 만들겠다.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이름의 공간을 만들겠다. 변수를 만들겠다. 변수 선언한 거고요. 여기서는 뭐 한 거죠? 5라는 값을 A라는 변수 안에다가 넣겠다죠. 얘는요?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얘는 오직 정수만 넣을 B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자마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그러면 얘는요? 이거 뭐 하는 애예요? 그냥 출력이죠. 여기서 얘는 A라고 읽어야 돼요? 아니면 O라고 읽어야 돼요? 얘는 그냥 A죠. 왜냐면 쌍따옴표 안에 있잖아요. 얘는요? 왜 O예요? 얘는? 값이니까. 그럼 왜 값이에요? 이 컬마크 왼쪽이 없잖아요. 얘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이 컬마크 왼쪽이 아니잖아요. 맞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럼 여기서는 뭐 한 거예요? 여기서는 자, 기존에 있는 A라는 공간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B라는 공간도 하나 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 안에 5 들어있고 10 들어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준 거예요? 덮어쓰기 한 거죠. 10이랑 5로. 이게 덮어쓰기라고 하는 이유는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한 개만 넣을 수 있으니까 복수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어요. 변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덮어쓰기가 아니라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점 다음부터 A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10이 들어있는 거고, 그죠? 여기서는요? 5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아직도 안 되나? 아, 이제 좀 정신 차렸네. 이거 다음 거. 다시 리플로 올게요. 다음 거 같은 경우는 문제는 똑같아요. 값을 뒤바꿔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정 가능인 거고, 얘는 뭐 필요 없는 거고 지금
지금 그냥 실행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A랑 B 안에 들어있는 값을 바꿔준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죠? 이러면 A라는 공간, 즉 A라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덮어쓰기 해서 바꿔버린 거니까 이 시점부터 A랑 B 안에 들어있는 값은 10이랑 5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꿨는데 얘는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를 썼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는 안 되나? 안 되죠. 숫자도 썼고 사칙 연산도 썼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해결은 돼요. 근데 조건에 맞지 않아요. 조건에 맞춰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문제에서 이어지는 문제예요. 그냥 A는 B, B는 A 하면은 이거 숫자랑 사칙연산 안 썼네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A 안에 10 넣고 싶은 거고 B 안에 5 넣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A는 10이 다시 A는 5고 B는 10이니까 서로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죠? 근데 얘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5,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랑 다른 거잖아요. 얘는.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아직 못 하신 분들 얘가 왜 안 되는지, 얘가 왜 같은 값이 나오는지랑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고민해 보세요. 다 하신 분들은 코드.org 하시면 됩니다. 얘 왜 안 돼요? 이건 왜 10, 10 나오고 방금 전 건 왜 5, 5 나와요? 위에서 아래로죠. 그죠?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애초에 사칙연산을 써버렸잖아요. 그죠? 잘 되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죠? 15 나와야 되는데 10, 0 나오고. 이유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변수죠. 왜요? 이퀄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요? 값이죠. 그러면 얘를 다시 써보면 A는 10이네요. 그죠? B는 10이잖아요. 지금 B 안에는 10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얘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고 얘는요? 값이죠. 그럼 B는 뭐예요? A, 5 그렇게 하면 안 되죠. A는 5 들어있는데요 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전줄에서 A가 뭐가 됐어요? 10이 됐으니까 10, 1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 값이 훼손된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반대라면 A는 뭐예요?
8번째 줄에서 a는 값이니까 5로 보면 되는 거고, 얘는 변수고 얘는 값이죠. 그럼 a는 5겠네요. 이 전줄에서 b가 5가 됐으니까. 그죠? 위에 있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해볼까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어때요? 똑같이 해볼게요. B에다가 A를 넣었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A에다가 B를 넣었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해도 A에다가 B 넣고 B에다가 A를 넣어도 결과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10, 10, 5, 5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를 땅바닥에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B 안에 들어있던 거를 A로 이렇게 옮겨 놓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주워서 담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얘를 알고 있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이 A 안에 원래 들어있던 값. 그래서 이럴 때는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A에 있는 값을 살짝 여기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에다가 B를 넣어도 상관이 없죠. 왜? 원래 있던 A 값은 어디 있어요 지금? C에 있으니까 C에 있는 거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A랑 B랑 바뀌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거를 코드로 옮겨 볼게요. 이거 뭐예요? 변수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냥 C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뭐 넣었어요 저는? A에 원래 있던 값 넣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했어요? A에다가 B에 있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뭐 한 거예요? C는 5 한 거고, B는 뭐 넣으면 돼요 그러면? B에는 A에 있는 거 넣어봤자 똑같아지잖아요. C가 갖고 있는 값을 넣어준다면 바뀌는 거죠. C가 갖고 있는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네끼리 스위칭이 안 돼요. A가 원래 알고 있던 값을 살짝 C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잠깐 해놓은 거죠. 그래서 백업을 시켜놓고 얘네끼리 바꾸던 말던 어차피 원래 데이터는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이게 좀 더 어려운 방식도 있는데 뭐 BT 현상 같은 걸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제 밸류 스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값 뒤바꾸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변수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수 선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변수는 여기까지만 아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혼자 해결이 안 됐다면은 다시 한번 풀어 보셔야 돼요. 이거 보면서 하면 안 되고요.
혼자 이제 고민해서 풀고 나서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확인해 주세요.